한번 들어보시거나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요즘 또 노트북 LM이라는 게 굉장히 기능도 강력하고 또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렇게 사용법은 어렵지 않은데 결과물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트북 LM인데요. 노트북과 이 LM이 결합된 용어인데, 이 노트북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라 하면 어떤 PC나 노트북, 뭐 스마트폰 얘기할 때 노트북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노트북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그 선생님들이 하는 필기 같은 걸 노트에 필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노트에 필기를, 판서한 거를 필기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인공지적인 것들을 이렇게 처리한다 해서 거기서 말하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PDF나 아니면 그 DOCS, 이게 뭔가 하면 어떤 구글 문서, 그리고 슬라이드, 그리고 또 웹링크가 웹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도 어마무시하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의 노트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LM이 붙는데 그 LM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M이 뭐의 약자인가 하면 여기처럼 랭귀지 모델, 우리말로는 이 언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한 어떤 GPT라든지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어떤 대규모 언어 모델, 영어로는 줄여서 LL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노트북 LM에서는요, 주로 뭐 여러 가지 LLM이 있지만 어떤 걸 사용할까요? 예, 당연히 구글 회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구글 제미나이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LM 부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금까지 챗GPT 이런 거랑 똑같은 거고, 단지 요 앞 단계가 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학습을 하는 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은 업로드한 문서를 바탕으로 어떤 개인 맞춤형 노트북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산정된 소스에서만 요약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대한 어떤 이 법규나 규정 같은 것을 올렸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들만 이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약 정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운드 파일이나 영상 파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앞으로 천천히 한번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슬라이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 쓰지 왜 굳이 이렇게 자료를 또 이렇게 모으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는지를 이렇게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기 슬라이드처럼 현재 인공지능의 가장 일반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많이 회자되는 게 세종대왕님이 맥북 던진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들이 그럴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들도 그냥 편집하듯이 이렇게 막 출력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 문제를 일반적으로 이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왼편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이런 챗GPT와 같은 것들은 어떤 자료로 학습을 하는가 하면 이 사용자 프롬프트, 사용자가 던진 질문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 이 방대한 이 인터넷 온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결과를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또 인터넷 온라인이나 유튜브에는 또 조금 부적절한 어떤 자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당하게 확률 관계로서 이렇게 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쳤다기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프롬프트에도 일정 영향을 받지만 사용자가 제공한 소스, 뭐 문서라든지 영상, 아니면 뭐 그림 파일 같은 것들에서만 이 학습을 한 결과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 환각이란 증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언제 일반 LLM과 노트북 LM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구글 노트북 LM의 어떤 이론적인 핵심 사항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천천히 반복해서 한번 실습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서 웹 서버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 웹 브라우저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이게 노트북 LM이 구글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또 구글에서 만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작동이 잘 되겠죠. 그래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로그인은 일반 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분들도 당연히 유튜브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보통 구글로 로그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보시니까 구글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한 거 옆에 보니까 메뉴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쭉 내려오셔가지고 구글 노트북 LM 버튼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클릭하시면 노트북 LM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앞서서 노트북 LM 버튼을 클릭해서 노트북 LM 홈페이지로 이렇게 접속을 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네이버나 구글로 접속하신 다음에 노트북 LM에 검색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로 접속하셔도 똑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표시한 것처럼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제 이제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에도 웹스토어 같은데 순위를 보시면 노트북 LM이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같은 데서 이렇게 노트북 LM을 설치하시면 우리가 지금 노트북이나 PC에서 하는 것처럼 연동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LM을 우리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뭐 법규나 규정 아니면 이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이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서 어떤 고객이나 학생분들이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보셨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문서의 양이 방대하죠.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본 게요. 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좀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예제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 폰 사용 설명서를 제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그 PDF 문서의 양이 한 200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이 보통 공식 홈페이지에 보통 올라와 있죠. 그런 것들을 이 노트북 LM에 집어넣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우리가 빨리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천히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새 노트 만들기를 해서 이 해당 주제 카테고리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문서라든지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화면에서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추가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챗GPT나 제미나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한정된 그 소스의 출처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밑에 보시면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해당 파일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밑에 보니까 링크란 거 있죠. 그 링크는 어떤 건가 하면 웹문서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 둘 다 엄청나게 방대한 규모가 많죠. 그렇지만 유튜브 영상이나 웹문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도 많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하거나 또 별로 안 좋은 정보도 그 사이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 오른쪽에 보니까 텍스트 붙이기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텍스트 글자를 복붙, 컨트롤 CV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글자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이렇게 덩어리로 집어넣을 때는 이 슬라이드 중앙에 보듯이 소스 업로드를 클릭하면 특정 파일만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파일 포맷에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인공지능이 1년이 멀다 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사용법도 이게 웹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요. 굉장히 몇 달 사이에 또 굉장히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되고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는 지원되는 포맷이 PDF라든지 TXT, 어떤 구조화된 마크다운 문서, 그리고 오디오 파일과 어떤 다양한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폰의 사용 설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받아서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중앙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슬라이드 위에 보니까 제가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챗GPT 같은 데서 하듯이 제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다른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해 줄 수 있나요? 만일에 이게 궁금하다면, 여기 슬라이드 밑에처럼 제가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왼편에 보시면 이 갤럭시 폰의 사용 설명서 PDF에서 이렇게 러닝을 한 결과 값을 출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갤럭시 폰에 관련된 PDF에서 이와 같이 이 출력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밑줄 꺼놓은 데 보니까 이 해당 사용 매뉴얼에서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가지고 다른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밑에 어떤 식으로 하면 무선 배터리 공유를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밑줄 건데 보니까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해당 문서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레퍼런스가 되었는지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에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해당 문서에 된 게 이 팝업 창으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 숫자, 레퍼런스한 숫자를 클릭하시면 왼편에 그 해당 부분이 엄령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해당 어떤 그 문서나 유튜브 문서, 동영상 자료, 이미지 자료에서만 이렇게 그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왜 한다 했죠? 예, 그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문제인 환각 증상을 없애려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걸 해봤는가 하면 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나노심 외에 e심을 추가로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 그 해당 갤럭시 폰에서 가능한지를 이렇게 프롬프트로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우리가 만일에 나노심으로 쓰고 있는데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번호를 하나 더 받고 싶을 때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유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찾아서 나오고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그 글자의 뒷부분에 이렇게 레퍼런스가 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중앙 사각형에 있는 창에 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우스로 해당 숫자 부분에 드래그하면 여기 팝업 창처럼 해당 부분이 그 찾아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품이 갑자기 이렇게 멈추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이렇게 컴퓨터처럼 이렇게 먹통이 되었을 때, 전원을 강제로 끄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 갤럭시 25의 그 사용 설명서를 제가 그 노트북 LM에 업로드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그 사용자 매뉴얼에서만 그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측면 버튼과 음량을 줄이는 버튼을 동시에 길게 7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리부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문서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궁금한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앞서서 숫자 1번, 2번, 3번처럼 이런 레퍼런스가 붙는다 했죠. 그래서 해당 레퍼런스를 이렇게 검토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앞서서 창이 보일 때는 마우스로 그 숫자 부분을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번에는 이 숫자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왼쪽 창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해당 부분의 그 글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엄령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해당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자세히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설명서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규 뭐 이런 계약서 같은 것들이 요새 보면 엄청나게 깨알것이로 수십, 수백 페이지, 뭐 수천 페이지처럼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문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그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니까 그 노트북 LM의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그렇게 이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그 챗GPT처럼 우리가 사용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이렇게 결과물을 저장해 놓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여기 슬라이드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 메모의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해당 그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오른쪽 편 스튜디오에 이렇게
그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 부분을 찾아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똑같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노트북 LM에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 노트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그 예전에 했던 결과물들이 이렇게 메모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글 노트북 LM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는 이 그라운딩. 그래서 우리말로 접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과 다르게 한정된 사용자가 지정한 소스에서만 이 답변을 이렇게 출처를 달아주면서 답변을 해준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지가 어떤 건가 하면 그 전기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굉장히 뭐 번개나 이렇게 과전류 뭐 이런 것들이 흐르면 이렇게 이렇게 접지를 해서 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땅으로 흘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글 노트북 LM을 실습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뭐 챗GPT나 다른 것들처럼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면 그 현재 버전에서는 그 노트북 생성 가능 수가 그 무료 버전에서는 100개고 유료 버전에서는 500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한 노트당 몇 개의 소스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가인데요. 무료 버전에서는 50개고 유료 버전에서는 300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양의 횟수는 그 하루에 무료 버전은 한 50개고요. 그리고 유료 버전은 한 500개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분들 중에 정말 이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유료 버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크게 조금 가끔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이 노트북의 램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LM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용량 문서 요약 및 검토입니다. 우리가 법규라든지 사용설명서, 보고서처럼 분량이 많은 문서를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노트북 LM에 이런 문서를 업로드하면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읽는 부담을 줄이고 이해와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회의나 어떤 강의 자료 정리입니다. 어떤 대학의 수업 강의안이나 회의록, 녹취 자료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정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노트북 LM을 활용하며 그 강의안과 회의록을 구조화하고 핵심 동점 중심의 요약 노트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 정리, 발표 준비에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은 맞춤형 질문 탐색 학습입니다. 한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고 그 노트북 LM이 그 자료 안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줍니다. 시험 대비용 질문을 만들거나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구글 노트북 LM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 보았는데요. 이 구글 노트북 LM의 핵심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제 밑에 한번 보시면요. 서로 다른 문서 간의 연관 정보를 분석해서 주제를 통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밑에서 두 번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 요약과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또 정보를 추출해 놓을 수 있다는 또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거 출처 기반으로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노트북 LM의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그 방대한 자료 중에 또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정보의 질이 낮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문제인 환각 정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거, 인공지능 질의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스 기반, 우리가 제공한 소스 기반으로 질문을 답변하고 또 핵심 기능만을 이렇게 어떤 사운드 파일이나 영상 파일 아니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아주 강력한 기능의 그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